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면역 다이어트 혁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재건 박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비만과 과체중은 다릅니다. 혹시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다 비만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육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타고나게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체중은 괜찮아요. 그 중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표준이 좀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실은 WTO보다 더 과체중자가 많아요. 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그래서 무조건 다이어트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얘기예요. 자, 원인이 있고 이제 비만이 되면 이제 질환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뭐 유전적인 요인이 한 30-40% 됩니다. 또 뭐 식습관이라든가 또 뭐 당뇨병,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질환으로 간다는 얘기죠.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중풍, 암으로. 자, 비만을 초래하는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단지 식사량을 줄인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비만의 원인을 알아야지 다시 요요가 오게 되죠. 자, 이런 그 많은 원인들, 뭐 식습관, 운동 부족, 과음, 약물로 인해서 내장 지방이 생기게 되고요. 각종 독소가 축적되게 됩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서 나타나는 독소의 일반 증상은 이와 같아요. 뭐 배에 자주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요. 대변을 자주 봐도 시원하지 않고, 뭐 두통, 어지러움증, 또 건망증, 뒷목이 뻣뻣하거나 항상 피곤하고 입냄새 나고, 여성의 경우에는 냉이 많고, 뭐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든가. 자, 비만은 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비만을 예방하는 관련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비만 관련 질환으로 진행하는 건 불가피하게 되겠죠. 자, 비만의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렙틴이라고 있어요. 이제 렙틴은 이따부터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 몸에 그 지방을 적절하게 이제 제어해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오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 고기 먹으면 꼭 밥 먹어야 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그 체중과 식욕 조절의 이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뭐 막 먹게 되고 또 체지방이 증가되고 또 이게 그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까지 생기게 되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자, 유전적인 요인은 뭐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셨듯이 유전적인 요인은 몇 %라고요? 30-40%. 나머지는 또 해결해 줄 수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도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렙틴 저항성 나오는데, 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체 내에서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 또 지방 조직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제 식욕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량을 늘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렙틴이. 그 체지방을 정상적으로 받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렙틴 호르몬의 과다 분비에도 불구하고 계속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면 인체는 이제 렙틴 호르몬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너 나와봐야 소용없어. 내가 그냥 먹을 거야. 자,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렙틴 호르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줄어들지 않고 식탐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해화학 물질, 뭐 방부제라든가 향신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모여 면역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또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은 세포를 구성하는 주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 세포를 구성하는 주 영양소는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은 극히 소량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면 몸은 우선 탄수화물을 필요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요구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이 탄수화물을 탐식하게 되고요. 뭐 빵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 탄수화물이 이제 지방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은 1차 에너지원이 아니잖아요. 즉시 에너지화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공복 시 혹은 심한 근력 운동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지방은 저장형이에요. 방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사,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또 만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제 안에 있는 이게 뭐 호르몬 분비가 이제 과다하게 늘어나고 몸이 망가지게 되죠. 또 복부에는 그물막 지방 조직이 있는데 이를 이제 내장 지방이라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금방 떨어지지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코티솔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그물막에는 이 코티솔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서 그물막 지방, 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촉진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산화 스트레스. 우리는 이제 산소와 물을 이용해서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음이온화된 산소가 인체에서 사용되고 나면요. 산화해서 활성산소로 변하죠. 이 활성산소는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을 잡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남아도니까. 특히 활성산소가 축적된 지방과 만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 이제 과산화 지질이 되면 요게 이제 발암물질이 되는 거예요. 요 발암물질이 또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죠. 또 이 저자님이 또 암 전문가잖아요. 또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세포가 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로 지방 축적이 늘어나면서 또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이외에도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환경은 무궁무진한데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생깁니다. 또 질병, 상처, 과식, 과음, 흡연, 또 유해 환경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죠. 또 만성 염증이 있고요. 염증은 이제 독소에 대한 인체 면역 작용이에요. 염증이 생긴다는 건 독소가 들어와서 그거와 싸워갖고 이제 그 시체들 이렇게 하는 거죠. 드러나는 구체적인 외부 독소에 대한 감염 증상도 없는데 이상하게 혈액 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요.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복부 비만을 동반하고 있답니다. 내장 지방에 염증 세포가 이제 아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해서 일하거나 장기간 서 있으면 이렇게 방광염, 요로감염 이런 것이 빈발하죠. 그러니까 항상 세포들 근데 독소에 있는 그런 유해균들이 그냥 배에 있다가 그냥 여차하면 나오는 거죠.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복부 비만이랍니다. 또 체중 및 식욕 조절 시스템, 지방 조직과 위, 그리고 뇌는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호르몬 시스템을 가공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방 조직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량이 많아지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이 뇌는요, 렙틴 호르몬의 분비량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얼마큼 나왔나? 조금 나왔구나. 조금 나왔구나. 더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기초 대사량을 이렇게 높이죠. 근데 이 지방 조직이 줄어들면 렙틴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뇌는 기초 대사량을 낮춰서 체지방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위바소장에는 30분마다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장이 비어 있으면 더 짧은 시간마다 분비돼서 뇌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자, 둘 다 분명 생존을 위한 시스템인데 이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뇌는 이런 호르몬에 대해 반응해서 적정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식사량을 강제로 줄이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이제 기운이 없는 거죠. 또 식은땀이 나고 식욕이 불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비만을 해소하고 요요 현상 없이 정상 체중을 만들려면 이런 조절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비만 관련 질환들 소개해드리면 대사증후군, 위식도 역류증, 제2형 당뇨, 난소증, 요실금 진짜 많네요. 천식, 고혈압, 지방간, 병덩어리네. 그러니까 이 비만이 되면 이런 질환과 달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만만 잘 관리하고 해결해도 이런 질병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면역 다이어트 혁명 서재건 박사님의 책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